저는 김기송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2025년 1월 정도에 네이처 프로토콜에 발표한 이 From Whole Slide Image to Biomarker Prediction End-to-End Weakly Supervised Deep Learning in Computational Pathology 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라스트 어서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이신데 MD 있으시고 이제 석사만 하셨더라고요. 근데 프리시전 온콜로지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셔서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좀 봤는데 마운트 사이나이의 AI 메디슨 뭐 디렉터 이런 걸로 계신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모델은 이제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이제 솔리드 투머 어소시에이티드 모델링 인 패솔로지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엔드 투 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이 분야, 컴퓨테이셔널 패솔로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중간에 사람 손으로 이제 코딩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연결된 흐름으로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이제 도와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모델이라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라벨이 있어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 패솔로지스트들이 이 암세포의 위치를 이제 컨투어링을 해서 이게 암세포다 아니다라는 거를 픽셀 단위로 이제 라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임상에서는 이제 패솔로지스트들이 보통 슬라이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소견을 쓰지 이제 픽셀 단위로 세포 하나하나를 마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탬프는 이 슬라이드 전체에 대한 라벨만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이제 이용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이제 바이오 마커 어그노스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특정 질병이나 특정 바이오 마커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바이오 마커에 대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규어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피규어는 이 프로토콜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오버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설정과 데이터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단계인 이미지 전처리부터 모델 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임상적으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게 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스텝이 6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임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상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 모델이 어떤 것을 이제 타겟을 할 거냐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사용할 슬라이드 수는 몇 개가 있는지, 이 데이터의 품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슬라이드의 해상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바이오 마커를 어떤 범주로 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예를 들자면은 이제 MSI 스테러스를 이제 바이오 마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은 어떤 거는 결측값도 있고 언노운 값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리닝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상 가설도 정리를 스텝 6, 6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전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게 페이즈 2입니다. 이제 스텝 7번부터 이제 22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먼저 사용 가능한 컴퓨터 리소스가 어떤지 평가를 하고 컨피그 파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고 이제 슬라이드 파일과 클리니컬 파일을 설정을 하는데 이거가 그냥 간단하게 슬라이드 저희가 학습시키거나 검증할 것의 이제 위치를 이제 테이블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마커도 이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바이오 마커가 어떤 범주에 있는지를 넣은 테이블 데이터가 이제 클리니컬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스플릿을 한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어프로치에 따라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이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요.
좀 신기했던 점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파이널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검증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외부 코호트에 대해서 성능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웠던 점은 이 스페셜 인터프리터빌리티 맵스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21번 그림을 보셔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어, 어느 부분을 보고 이 슬라이드가 바이오마이커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렇게 맵으로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기술적 성능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페이즈 2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페이즈 3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페이즈 1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제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환자의 임상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아까 방금 언급드렸던 이 스페셜 hit맵을 검토를 하면서 예측 결과의 임상적인 타당성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예측한 바이오 마커가 어떤 예후적인 의미가 있는지 임상 논문에서 자주 등장한 이 두 개의 그래프들로 이제 계산을 하거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피겨 2인데요. 이거는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부터 페이션트 레벨의 바이오 마커를 프레딕션 하기까지 어떠한 컴퓨테이셔널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전 처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일화라는 뜻인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쪼개서 이제 패치를 만들고요. 이 캐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경계를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 씌우는 이제 이미지 전처리 기법이고요. 그리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왜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슬라이드를 찍거나 스캔을 할 때 빛의 밝기, 그리고 염색을 한 정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슬라이드마다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게 C 트랜스패스라는 거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3,200개 정도 되는 슬라이드에서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이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셀프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하면은 가깝게 두고 이 두 개가 멀면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으면은 멀리 두는 그런 기법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패치 즉 타일에 따라서 이제 피처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피처들과 저희가 슬라이드 단위로 이미 바이오마커가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에 대한 정보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그러니까 어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드 하나로 그 피처가 익스트랙 된 게 아니라 패치로 익스트랙 됐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의 컨텍스트를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는 트랜스포머로 컨텍스트 베이스드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돼서 이제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이게 바이오마커가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서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G캡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고 어느 부분이 이제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피겨 3는. 이제 슬라이드 퀄리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티슈 사이즈가 작으면은 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거고, 라벨이 뭐 완전 슈퍼바이스드 정도로 엄청 꼼꼼하게 타일별로 잘 돼 있으면은 뭐 데이터가 적게 필요할 거고, 바이오마커 파지티브인 것과 네거티브인 것의 피노타입 차이가 크면은 샘플이 적게 필요할 거고, 데이터가 임밸런스 돼 있으면은 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가 있으면은 이제 샘플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 샘플 사이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피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이 스탬프 소프트웨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파이토치, 오픈 슬라이드 이런 거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 소프트웨어인데 이 스탬프는 이제 패솔로지 스페시픽한 소프트웨어로 이제 포지셔닝을 했고요. 그리고 홀 슬라이드 이미지에서 이제 환자를 팔로우업 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 바이오 마커의 다이그노시스 뭐 그리고 트리트먼트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를 연구하는데 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TCGA로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 그 가설 검증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 TCGA의 콜로렉탈 캔서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는 이제 TCGA에 의해서 이제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외부 코호트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될 게 ROC는 0.8, 0.85로 조금 더 높은데 PRC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8, 0.68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파지티브 예측 품질은 이제 오버롤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 점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콜로렉탈 캔서에 대해서 이제 스탬프 모델을 돌린 것에 대한 결과의 예시인데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A를 보시면은 MSI 하이 프레딕션 컨피던스가 88%이고 그리고 그 반대는 이제 컨피던스가 당일 12%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신기했던 점은 이제 MSI 스테러스 그라운드 트루스에 따른 이제 예우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로그 p 밸류가 0.8로 굉장히 둘의 둘의 차이가 이렇게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predicted한 MSI 스테러스 보면은 오히려 이 두 개 예우 차이가 굉장히 명확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신기했던 거는 패솔로지스트들 입장에서는 MSI가 하이인 것이 오히려 better prognosi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뮨 테라피에 훨씬 리스폰스가 잘 있어서. 근데 이거를 반대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라운트루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예측을 한 거에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 봐서 이 모델 자체가 사람이 보지 못한 조금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처들을 학습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또 임상을 하실 분들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에서는 MSI 스테러스에 따라서 면역 치료 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유방암에서도 물론 ER, PR, 헐투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를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넌스몰셀 런캔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약제를 쓸 건지, 면역 치료가 사용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활용 예시들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한 경우나 이제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는 역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절대 인과 추론이 아닌 이제 연관성 모델임을 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 툴이고요. 깃허브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